이번 시간은 저번 시간 이어서 리퍼블릭과의 협업 관련해 가지고 AMA가 두 번 있었거든요. INX 유튜브 채널에서 있었던 라이브 AMA랑 알트코인 델리와 가졌던 AMA가 있습니다. 그 두 가지에 대해서 핵심적인 내용이 뭐가 있었는지 알아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끝에 잠깐 실제 계약서 사항을 살짝 맛보기만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 뒤에 부분은 계약서의 주요 사항들을 면밀하게 살펴보는 과정을 담을 거고요. 그거는 세 번째 영상 마지막으로 전달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짧게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첫 번째는 리퍼블릭하고 INX 간의 협력을 발표하기 전에 6개월 동안 노력을 했다. 그러니까 지금 협력 발표를 6월 15일 했거든요. 그러면 올해 완전 초부터 리퍼블릭하고 INX가 협업을 위해서 커뮤니케이션이 있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리퍼블릭 쪽에서 초기에 전체적인 그림을 그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리퍼블릭이 원해서 INX를 컨택했다는 게 중요한 포인트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돈을 그렇게 많이 지불을 했겠죠. 그리고 세 번째는 리퍼블릭은 처음부터 끝까지 자본을 조달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서비스하는 회사, 미국뿐만 아니라 해외 사람들한테 투자 기회를 주는 법적 기술적 요소를 다 갖추고 있는 유동적인 2차 시장이 필요하다. 고로 INX가 필요하다라는 거를 말씀을 하셨고요. 요 앤드류 요분은 참고로 리퍼블릭 크립토의 CEO입니다. 요분. 그리고 네 번째는 리퍼블릭이 세계에서 가장 큰 민간 발행 플랫폼으로서 기간 관리 솔루션, 토크나 솔루션, 지갑 그런 거를 이제 제품들이 있는데 요 INX하고 파트너십을 통해서 2차 시장, 그러니까 세컨더리 마켓이죠. 거기에 접근을 해가지고 많은 상품들을 상장시키고 좀 수익을 낼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라는 게 있었고요. 그리고 올해 말까지 2023년 말까지 리퍼블릭에서 제공하는 모든 제품의 30%에서 50%가 INX에 상장할 거다. 그러니까 토큰화 될 거다. 그래서 내년 중반에는 대부분을 토큰화해 가지고 INX에 상장시키겠다는 얘기입니다. 사실 이게 이 협업에서 가장 큰 포인트 중에 하나예요. 리퍼블릭에서 수많은 상품들이 아까 전에 2,000개 회사를 협업을 하고 있다고 했잖아요. 보이시죠? 2,000개나 되는 회사들이 협업을 하고 있는데 이 회사들의 상품을 한 개 한 개라고 따졌을 때 그 수많은 토큰들이 INX에 상장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뒤에 보면 나오겠지만 이 INX에서 발생하는 수익의 상당수를 리퍼블릭이 가져가겠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렇게 해도 딱히 나쁜 거래 조건은 아니다라는 게 일단은 제 생각인데 어찌됐든 한번 지켜볼 일이긴 하죠. 왜냐면은 이 300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INX에 계좌를 트고 거래를 할 거기 때문에 INX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렇게 손해보는 장사가 아니다. 이 딜이 깨지더라도 이미 고객들을 확보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나쁘지 않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건 개인적인 의견이고요. 여섯 번째 말씀드리겠습니다. 비슷한 내용인데요. 수백 개 회사들이 자본금 모으는 거를 도와준다. 그러니까 수백 개 회사들이 상장을 할 거다. 그리고 이 협력을 통해서 강력한 대중의 힘을 갖게 될 거다. 요거는 이제 INX 쪽에서 그렇게 생각하는 부분이죠. 그리고 이번 협업 관련해서 사람들이 가장 중요하고 궁금하게 생각했던 게 뭐냐면 INX 토큰은 어떻게 될까? 앨런 이렇게 물어봤어요. 앨런 이 사람이 북미 CEO죠. 요분한테 물어봤는데 이 사람이 지금 지금 협업 관련돼서 모든 대답을 해주고 있어가지고 많이 바쁘세요 요새. 민감한 질문들도 많이 받게 되고 스트레스 많이 받으실 건데 뭐라고 했냐면 공개 문서가 있다는 면책 조항을 넣으려고 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토큰을 통합하려는 움직임이 좀 있었거든요. 있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하기로 계약서에 써 있어요. 그래서 이 토큰을 통합한다. 그럼 INX 토큰하고 리퍼블릭에서 나오는 토큰을 통합을 한다? 이거는 사실 뭐지 하고 약간 물음표가 뜰 수 있는 부분이고 구체적으로 나온 내용은 없기 때문에 통합을 하기로 서로가 노력한다까지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좀 물음표인 상태인데 어찌됐든 거기에 대해서 INX 토큰은 토큰 보유자의 권리가 SEC에 정확하게 기입돼 있어서 그거에 대해서는 알란이 봤을 때는 전혀 의심할 여지가 없이 토큰 보유자들은 권리를 그대로 가지게 될 거고 또 그거에 대해서 의심한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면책 조항이라도 만들어서 따로 넣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요 INX 토큰을 구매할 때 서명한 토큰 구매 계약도 마찬가지다. 그래서 알란이 말하는 모든 것은 공문서들하고 교차 검증이 돼야 되고, INX 토큰 자체가 공개문서에 나와 있거든요. 거기 뭐라 돼 있냐면 50% 이상의 INX의 그 지배력이 변경이 됐을 때는 현재 약 한 3,600만 달러 있는데, 그 현금 기금이 회사 보유분 말고 밖으로 나와 있는 INX 토큰 보유자들한테 엠빵에서 넘어가게 돼요. 일회성 배당이 되는 거죠. 토큰 보유자 수로 나눴을 때 대략적으로 0.26달러 정도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쉽게 말해서 INX 토큰을 0.9달러에 팔았단 말이죠. 그러면 0.26달러면 지금 보유한 기간이 짧게 한 2년 정도 되는데 수익률이 지금 30% 정도 되는 거죠. 만약에 나오게 된다면. 그렇게 나쁜 조건은 아니다. 그렇게 생각이 들고, 이건 일회성이라는 걸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이게 그래서 지금 INX 토큰이 좀 떴거든요. 0.26달러가 토큰 한 개당 배당이 된다 하면 사실 이 뉴스가 나오기 전에 INX 토큰 가격이 0.26달러가 좀 안 됐어요. 그러면은 사실상 공짜인 셈이죠. 돈을 오히려 버는 거죠, 사자마자.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제 구매했던 사람들이 몰려가지고 2배 정도까지 갔다가 조금 내려오긴 했는데, 이 2배를 뛴 게 이전의 가격하고 사실 비슷하다고 봐야 돼요. 이거는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인수를 100% 했을 때 이런 이벤트가 생기는 거거든요. 일회성 배당에 대해서. 인수를 안 하기로 결정을 한다 그러면 배당에 대한 얘기는 없는 게 됩니다. 일단 그까지만 이해하시고요. 또 이 토큰을 동일한 권한으로 계속 권리가 유지가 됩니다. 만약에 이 사람들이 INX 자체를 다 사버려도 토큰에 대한 권리는 SEC에서 보장을 합니다. 그래서 SEC는 INX 리미티드 산하에 있는 회사들에 대해서 모든 재무제표에서 나오는 오퍼레이팅 캐시플로우에 누적된 그 값만큼 배당이 이루어지게 돼요. 계속 이루어지게 돼요. 이 회사가 사더라도. 일단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그렇게 되는데 INX 토큰의 이제 일단 우선주의 형태잖아요. 그 INX 자체의 조직도에서 INX 리미티드보다 상위하는 별도의 리퍼블릭이라는 법인이 생기면 그거는 조금 이익 점유율 이런 게 조금 달라질 수 있어요. 그거는 조금 이따가 설명을 다시 드릴 건데, 짧게 먼저 말씀드리면 협업 계약을 하면서 매 분기가 끝나면서 30일 이내에 그때 생겼던 수익의 75%를 리퍼블릭이 가져가는 걸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은 INX의 배당 형태를 생각해 보면, INX의 배당은 연말 기준으로 해서 다음 연도에 3월 31일까지 보유량에 따라서 재무제표 나온 거에서 엠빵 하는 건데, 한 달 전에서 그러니까 마지막 분기 거는 1월 달까지 리퍼블릭이 다 가져간 상태에서 배당이 되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의문이 좀 생기죠. 그래서 그 의문은 사실 제가 이제 물어봤는데, 글만 놓고 봤을 때는 일단 보수적으로 접근을 하자면 나는 리퍼블릭한테 다 떼준 상태에서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배당이 이루어질 것 같아서 조금 안타깝긴 한데, 그게 이제 100%가 아니고 25%라고 봤을 때는 러프하게 계산을 한다 치면은 이 회사가 75%를 가져간다 하더라도 회사가 4배 이상 성장을 하게 되면 또 친다는 거죠. 그 이상 성장할 거를 예상하고 하는 계약이다. 이 계약이 끝나고 딜이 터미네이션 됐을 때, 종료가 됐을 때 이미 고객들은 남아있는 상태들 갑자기 빠지진 않을 거잖아요. 그때 INX가 좀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어느 쪽으로 봤을 때도 제가 봤을 때는 INX는 지금 확장이 중요한 시기거든요. 라이센스나 뭐나 다 갖췄어요, 이미 INX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이 INX는 지금 현재 확장을 필요로 합니다. 이 확장을 위해서 리퍼블릭을 선택을 했고, 리퍼블릭이 먼저 손을 내밀어줘서 굉장히 땡큐한 상태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저는 굉장히 이익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8번 사항 한번 읽어 드릴게요. 리퍼블릭은 리퍼블릭 노트라는 토큰을 개발을 했고요. 그게 올해 말까지 제작되고 INX에 상장될 거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 노트와 관련된 분배는 리퍼블릭 핵심 자산 풀의 기능이 이제 리퍼블릭 핵심부에서 리퍼블릭 노트로 분배가 이루어지거든요. 그래서 이 리퍼블릭은 굉장히 우리가 자랑스러워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요거는 약간 리퍼블릭의 그 그룹에 엄청나게 많은 회사들이 있었잖아요. 거기서 생기는 회사들이 엑시트를 했을 때 그 기업 가치, 좀 어렵죠. 좀 조금 일단 더 설명할게요. 기업 가치가 높게 책정됐을 때 팔린 거, 투자 금액 대비 팔린 거의 그 차액만큼이 200만 불을 넘어가면 그 돈의
기금처럼 모여 있다가 노트 보유자들한테 분배가 되는 방식이에요. 좀 더 쉽게 설명하면 차 떼고 포 떼고 내가 뭘 샀는데 그거의 가치가 올라서 팔았을 때 200만 불 이상이 남으면 그거를 엠빵에서 뿌린다는 거예요. 좀 이해가 되나요? 그리고 이 리퍼블릭 9번으로 리퍼블릭 노트의 저장 장소가 이제 뭐 리퍼블릭 생태계나 모든 INX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는 리퍼블릭 월렛이 될 거다. INX의 리퍼블릭 노트를 상장시킬 거고 리퍼블릭 지갑은 INX 참가자들한테 다 제공될 거다. 요거는 메타마스크의 교체나 뭐 이런 거를 뜻하는 건 아니고 좀 독립적으로 만들어지는 거고, 이거는 재밌는 게 요거는 이제 리퍼블릭 지갑이 INX 토큰에 대한 자체 관리를 제공하기 위해 뭐 기반을 두거나 앞으로 사용될 거다. 그리고 이게 실용주의적 관점이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메타마스크를 그냥 대체할 거다,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고, 두 지갑은 함께 유지될 거다. 그리고 요 리퍼블릭 지갑이 KYC, AML이 다 확인된 사람만 사용을 하는 거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봤을 때는 방향성이 매우 좋은 선택이다. 나라 법상으로도 굉장히 유용할 거고, 사실은 이런 지갑들이 우리나라도 그렇고요, 많은 나라에서 통용될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규제에서 자유로우니까요. 갑자기 나라에서 이런 게 계속 생기면 메타마스크를 못 쓰게 할 수도 있다는 생각도 좀 들어요. 뭐 그러기는 어렵겠지만 어찌됐든 그렇다는 거죠. 뭐 10번째로는 규제 관점으로 봤을 때 지갑은 앞으로 나올 규제 틀에서 KYC, AML 관련해서 매우 중요한 항목이 될 거기 때문에 익명의 지갑들은 미국 내에서 규정을 준수하기가 매우 어려울 거다. 아까 말씀드렸던 거랑 똑같죠. 그래서 리퍼블릭 지갑은 이미 그 조건을 다 충족하고 있다. 그리고 이제 11번째는 두 회사가 겹치는 부분이 사실은 거의 없고, 규제된 제품들 그리고 뭐 유동성 측면에서도 매우 잘 어울린다. 이게 환상의 조합이다, 이제 선생연분이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제 만약에 이 리퍼블릭이 INX를 인수할 경우에 IPO를 하게 될 거냐. 왜냐면 이제 리퍼블릭이 지금 사기업이기 때문에 그렇죠. 프리베이트 컴퍼니인데 IPO를 할 거냐? 근데 뭐 할 필요가 없을 거라고 생각한다라고 대답을 했고요. 하지만 왜 그렇게 생각하냐면 주요 발행 플랫폼을 통해서, 그러니까 INX 2차 거래소겠죠. 리퍼블릭 주식을 뭐 제공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사실 이제 리퍼블릭 노트나 이런 게 자체 플랫폼, 그러니까 INX 2차 플랫폼을 통해서 상장을 하게 되면 사실상 IPO하고 동일한 행위를 할 수 있다는 거, 오픈될 수 있다는 거죠. 공시를 하게 될 수도 있다라는 거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지금 이 리퍼블릭 그룹 전체에 대해서 IPO를 한다는 거는 성급한 생각이고, 리퍼블릭 노트가 상장을 하게 되면 그와 관련해서는 공시를 하게 될 거다. INX 토큰 자체도 만약에 INX 회사가 이 회사에 다 팔리더라도 INX 토큰은 미국 그 SEC에 등록된 대로 공시를 계속 하게 될 거다. INX 리미티드가 어떤 돈을 획기적으로 이렇게 움직였는지가 다 나올 겁니다. 그리고 이제 굉장한 자신감에 대한 글이 엄청 길었거든요. 내용은 이래요. 이 파트너십이 두 회사의 규정 준수하는 그 피라미드의 절대적으로 꼭대기에 있다. 규제에서는 완전 발 뻗고 잔다는 거죠. 이 두 회사는 아무 상관이 없다. 걱정이 없다. 그래서 이 산업, 그러니까 크립토나 리얼 월드 에셋이라고 할게요. 그 부분에서 산업의 성숙을 위해서는 완벽한 위치에 있는 두 회사가 지금 만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굉장히 스스로들이 막 스스로를 칭찬하고 있어요. 그 부분은 제가 생각할 때도 그래서 제가 INX를 좋아하는 거고요. 잘 지켜가고 있기 때문에. 규제라는 게 저도 가장 큰 카테고리가 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규제라는 거 안에서는 INX는 사실상 뭐 무결점이라고 생각할 정도로 완벽하다고 생각하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흔들리지 않고 사업을 잘 이어가고 있기 때문에 매우 응원하는 회사입니다. 남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부분이 우리가 가장 잘하는 거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 부분도 굉장히 응원을 합니다. 그러니까 리퍼블릭이 그 정도 회사인지는 저는 몰랐거든요. 근데 이런 걸 통해서 그런 걸 알게 됐고, 리퍼블릭도 굉장히 좋은 회사라는 인상을 받았습니다. 이거는 뭐냐면 크립토 오래 하신 분들은 모를 수가 없죠. 알트코인 데일리, 거의 크립토 하는 애들 유튜버 중에서는 탑티어죠. 탑티어급 애들이고, 여기 두 명이 있는데 한 명이 맨날 나와서 인터뷰하더라고요. 요분하고 알란 시버트 북미 CEO, 그리고 아까 나왔던 앤드류 리퍼블릭 크립토 CEO, 이렇게 세 분이 나와가지고 Huge Announcement를 해가지고 이렇게 나왔죠.
거기서 이제 나왔던 뉴스들을 아주 짧게 소개를 드릴게요. 한 10가지 정도 조금 특징적인 게 있었는데, 리퍼블릭이 세계에서 가장 큰 사설 프라이머리 플랫폼이라고 아까 설명드렸는데, 여기서 제가 들었어요. 가장 크다? 그 정도였는지는 몰랐는데 살펴보니까 가장 크더라고요. 이 정도인지 몰랐어요. 저도 크구나. 난 코인리스도 되게 크다고 생각했는데 그 정도인가? 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요. 그리고 이제 알란이 이제 얘기를 하는데, 리퍼블릭은 처음부터 규정에 따라 제대로 만들어진 회사다라고 평가를 했고요. 리퍼블릭 크립토에 대해서는 블랙락이 이제 BTC 현물 ETF를 신청했는데 좀 뉴스는 지금 좀 자료가 부족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그런 것들을 통해서 크립토 윈터가 빨리 사라질 수도 있다 뭐 그런 얘기도 했고요. 그리고 앤드류는 뭐 몇 주 전에 미 하원에서 본인이 이제 증언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 증언한 내용이, 서면으로 이제 증언한 사항이 시장 법안의 기본 구성 요소가 되었다. 그러니까 레귤레이션에 있어서는 굉장히 조금 어느 정도는 리스펙을 받는 회사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앤드류가 이제 모든 게 통합이 되고 1차, 2차 거래소 발행, 기관 투자자들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의 플랫폼에서 사용 가능하다. 그게 매우 중요하다.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전 이 부분이 굉장히 조금 와닿았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게 하나의 플랫폼에서 사용 가능하다고 했는데, 사실 그 플랫폼은 INX거든요. 그럼 INX 플랫폼 안에서 얘네들은 그 리퍼블릭 월렛을 연결할 거고요. 그 두 가지 연결 고리에서 모든 게 다 가능하도록 할 거라는 거죠. 근데 만약에 이게 가능하도록 할 거면 이 회사가 100% 인수를 하지 않으면 그렇게 하기가 어려울 거예요. 그 아까 전에 75%라고 한 것도 먼저 말씀을 드리면, INX에 사실은 불리한 조항이 맞거든요. 근데 이게 터미네이션 기간이 정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연말, 늦어도 내년 3월 전까지는 계약이 종료가 돼요. 그러면은 그 전에 얘네들은 하나로 되는 이 플랫폼을 원하면 INX를 사거나 50% 이상 사버리는 거 말고는 답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이 방금 발언했던 그 내용은 INX 인수를 어느 정도 생각을 많이 하고 있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왕부 제 생각일 수도 있는데 일단 저는 그렇게 들렸어요. 그리고 알렌은 바이낸스는 뭐 규제를 피해서 디파이만 하려고 할 거다 그런 얘기도 했고요. 그리고 앤드류는 요 업계에서 13년 동안 자기가 지금 여기 있었는데 크립토 윈터를 많이 봤는데 정부 관할 수준에서 근본적인 변화가 보인 게 이번이 처음이었다. 이번이라 하면 지금 SEC가 아주 그 뭐 칼을 휘두르는 게 아니고 뭐 쌍도끼를 휘두르고 있잖아요. 전기 톱 수준이잖아요. 사실은 그렇게까지 규제를 제대로 먹이고 있는 게 이번이 처음이라는 거예요. 그런 걸 봤다라는 게 의미 있다고 할 수 있고,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공감을 하고, 그래서 지금 큰 화두는 레귤레이션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뉘앙스로 말씀을 하셨죠. 그리고 요 리퍼블릭이 뭐 클래스 간 관할 구역 이동 뭐 이런 걸 자유롭게 하게 될 건데, 요거는 INX 없이는 할 수가 없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만큼 지금 INX의 그런 기술이나 라이센스, 업계에서의 그런 위치적인 부분이 상당히 확고하다. 그래서 리퍼블릭이 대단한 회사인 건 맞는데 INX가 꼭 필요하다. 그런 내용이고요. 그리고 올해 가장 중요한 로드맵에 대해서 말할 때 리퍼블릭 지갑의 통합입니다. 이 통합이란 말은 INX 플랫폼에 직접 통합될 것이다 라고 표현을 했고, 구체적으로는 말하지 않았어요. 결국에는 하나의 플랫폼에서 모든 걸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아까 말했던 게 좀 제가 와닿았던 부분이었는데, 그거 내용이 조금 포커스가 많이 맞춰졌다. INX 플랫폼하고 리퍼블릭 지갑이 하나로 통합이 된다. 연동이 된다는 얘기죠. 시스템적으로 연동이 된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은 두 가지 AMA를 받고요. 뉴스를 하나 받고, 그 다음에 요거 두 가지 뉴스를 받고요. 마지막으로 살펴볼 수 있을 만한 게 실제 SEC에 공시된 내용이에요. 요거는 지금 영문판 두 개인데, 요 두 가지 이제, 그러니까 왼쪽에는 콜라보레이션 어그리먼트라고 해가지고 협업 계약. 두 번째, 여기 있는 거는 투자 계약입니다. 요 두 가지가 SEC에 공시가 되어 있고요. 공시된 이 두 가지 파일에 대해서 영문 원본하고 한글 단순 번역본을 제가 커뮤니티에 올려놨거든요. 그래서 필요하신 분들은 한번 전문을 한번 읽어보시길 바라고요. 이 내용에 대해서는 간단하게 한번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먼저 협업계약에 대해서 볼 거고요. 여기 2023년 6월 15일 날 체결됐고, 이 리퍼블릭은 특정 보안 토큰, 그러니까 보안이라고 하면 지금 증권형 토큰을 말하는 겁니다. 리퍼블릭 토큰을 개발하고 소유하고 있는데, 요걸 INX에 올리는데 동의를 한다, 상장시키는데 동의를 한다 하고 이제 협업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에서 가장 협업의 큰 포인트는 우리 토큰 지금 만들고 있는 거 INX에 상장 좀 시켜줘, 그겁니다.
그러기엔 너무 많은 돈을 줬잖아요. 그래서 이제 구체적인 내용들이 나오는데 크립토 관련해 가지고 상장 관련된 문의가 있으면 INX에 무조건 소개해 주겠다. 그리고 리퍼블릭 토큰을 발효일 이후에 6개월, 발효일이라 하면은 6월 15일을 말하고요. 그 6개월 이내에 상장을 시키도록 노력을 하겠다. 그러니까 올해 연말까지죠. 연말 12월 중순까지 상장하도록 노력하겠다. 그건 요게 되게 유의 있게 생각해야 되는 게 그냥 대충 보면 안 돼요. 리퍼블릭 토큰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잖아요. 6개월 이내에 등재가 완료하도록 합당한 노력을 하겠다. 여기까지 봤죠? 그럼 뉴스를 잠깐 볼까요? 여기 보면 어떤 협업의 계약이 나오냐라는 이 뉴스 아무거나 찾아보면 되거든요. INX 리퍼블릭 치면 나오는 뉴스들 많아요. 그 뉴스들 아무거나 보세요. 그럼 거기에 뭐라고 돼 있냐면 INX ATS 거래를 위해서 리퍼블릭 노트를 상장한다는 협업 내용이 있다고 써 있어요. 그럼 다시 돌아가 볼게요. 리퍼블릭 노트랑 리퍼블릭 토큰은 제가 볼 때는 동일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동일하다는 전제 하에 이 글을 읽으면 굉장히 흥미롭습니다. 일단은 다시 해볼게요. 저는 이제 그렇게 보고 있는데 아닐 수도 있다는 전제 하에 설명을 하자면 두 가지로 압축될 수 있어요. 이 내용은. 그럼 뭐냐? 리퍼블릭 토큰이라는 게 첫 번째는 리퍼블릭 노트이거나 아니면 INX 토큰 통합에 대해서 지금 뒷장이 나올 거거든요. 통합된 리퍼블릭 토큰이라는 새로운 형태의 토큰을 만들어낸다라는 거죠. 그 두 가지 가정이 있을 수 있는데 저는 글쎄요, 이게 전자다 후자다 딱 말하기는 어려워요. 어쨌든 두 가지 가능성이 있다는 걸 생각하셔야 돼요. 두 가지 가능성. 무조건 뭐다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노트이거나 이 리퍼블릭 토큰이 의미하는 바가 혹은 새로운 거, 아예 새로 개발된 거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좀 보면은 리퍼블릭 토큰을 개발하고 소유하고 있다. 개발해서 소유하고 있다. 그럼 사실 이거는 리퍼블릭 노트가 돼야 되거든요. 노트는 지금 상장할 거거든. 맞잖아요. 이 말이 되려면 INX하고 협업해서 새로 생기는 거는 지금 개발해서 소유하고 있다고 말할 수는 없잖아요. 뭐 어찌됐든 저는 정황상 리퍼블릭 노트다라고 생각을 하고 조금 이쪽에 힘을 줘서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왼쪽에 협업 계약하고 오른쪽에 투자 계약의 간단한 맛배기까지 말씀을 드리고 이번 시간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이거를 안 보여드리고 그냥 AMA만 하려고 했는데 그러면은 계약서 자체에 대해서 관심도가 조금 떨어질 것 같아서 사실 제일 중요한 건 이 계약서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마지막으로 세 번째 영상으로 찾아뵐 수 있도록 하고요. 오늘은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늦은 시간 모두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플립이었습니다.